지하철이나 길가에서 음료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그램과 소통 가능한 인터랙션이 있는 자판기 프로그램 순서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판기를 만들려면 이용자가 자판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정지시키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종이로 작성하면 더 좋겠고요. 강의를 빨리빨리 또는 프로그래밍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해당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판기의 이용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판기는 이용자에게 상품을 보여주며 자판기를 자세하게 관찰하면 상품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재고가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고가 없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넣은 후 음료를 선택하지 않고 반환 버튼을 누르면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재고가 없는 상품은 선택할 수가 없어야 하고 투입된 돈을 기준으로 가격에 맞지 않는 상품은 선택할 수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상품을 선택하면 음료 배치구에서 음료가 나오며 그 다음 거스름돈을 보여주고 자판기가 가지고 있는 음료의 재고를 차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음료를 계속 구입할지 아니면 거래를 종료하고 거스름돈을 가져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자판기의 이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순서도로 작성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용자에게 팔아야 할 음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음료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네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이름과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음료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구매할지 안 할지에 대해 생각한 후 돈을 투입합니다. 원하는 음료가 없다면 돈을 투입하지 않겠죠. 돈을 투입 후 구매할 음료를 선택합니다. 음료를 선택 시 중요한 것은 음료의 재고가 없다면 음료를 선택할 수 없고 돈이 부족해도 음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음료를 선택 시에 재고에 음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음료가 없을 경우 음료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료가 없을 경우 음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여줘야 하고 재고가 없는 경우 다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반복 구조인데요. 반복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두 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좌측에 있는 반복 구조는 조건식을 확인 후에 반복되는 내용을 실행하는 반면 우측에 있는 반복 구조는 반복되는 내용을 실행 후 조건식을 확인합니다. 자바 코드로 말하자면 좌측은 while, 우측은 do while이라 보면 되며 이번 자판기 순서도에서는 우측에 있는 반복 구조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재고를 체크 후 투입된 돈이 음료를 사기에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며 투입된 돈이 부족할 경우 다시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액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음료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반복 구조이며 우리가 이용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음료를 사기에 투입된 돈이 충분하지 않다의 거짓은 돈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투입된 돈을 잔고에서 음료 가격만큼 차감해주고 그 다음 구입한 음료의 재고를 차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음료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음료 구입 후 남은 금액을 보여주면 구매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용자는 음료를 더 구매할지 돈을 더 투입할지 또는 거스름돈을 반환받아야 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에 거스름돈을 반환받는다면 거래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음료를 계속해서 구매해야 한다면 구매할 수 있는 음료를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완성된 순서도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진행했던 반복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 구조만 3개나 되며 입력, 출력 도형도 많고 진행 방향도 다양합니다. 이 순서도를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서 그리려고 하면 그리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